안녕하세요. 금일은 렌즈 시장의 동향 관련 내용입니다. 해운선사 플렉스렌즈의 2024년 4분기 시장 보고서를 인용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의 3대 렌즈 거래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렌즈의 가격 동향입니다. 일본, 한국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렌즈 가격 지표인 JGM은 미국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가격과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가격이 높은 이유는 운송비 및 금융비용 등이 포함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됩니다. 제이캠의 가격은 23년 1월 동절기에는 맨비표당 약 30달러까지 근접하였으나 25년 1월의 가격은 약 15달러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4년 1분기 저점에서 약 80% 상승한 수준입니다. 블룸버그의 메시지, 유럽이 천연가스를 놓고 전 세계적인 경쟁을 촉발할 위협을 한다. 같이 유럽은 25년 1월 날씨가 온화하지 못하여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2월에는 온화한 날씨 예보로 인해 난방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렌즈 수출국인 미국의 가격 지표인 헨리 허브 가격은 맨비토당 5달러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5년 2월 14일 미국 천연가스 선물은 렌즈 수출 증가, 생산량 감소, 추운 날씨 예보에 힘입어 3주 만에 최고치인 맨비토당 3.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또한 일기 예보에 따르면 2월 22일까지 평년보다 추운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 관련 행정명령과 예상되는 렌즈 생산 규모입니다. 미국에서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액화가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단행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새로운 액화가스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에너지주도위원회를 설립하여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천연가스 및 여타 자원의 생산 및 분배를 조율할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이 행정명령을 통하여 미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며 국내 에너지 생산의 증가 및 국제 수출 능력의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주요국에서 현재 승인되어 건설 중이거나 가동 준비 중인 상태의 렌즈 규모를 보겠습니다. 2025년 미국 및 북미의 렌즈 규모는 38m파이며 다른 국가는 5m파이입니다. 참고로 mt파는 밀리언 턴즈 퍼 애넘의 약자로, 즉 연간 100만 톤을 의미합니다. 2026년 전 세계 렌즈 규모는 68m파, 2027년은 51m파, 2028년 14m파입니다. 렌즈 생산이 신규로 증가하는 것은 렌즈 운송 시장 및 선박 건조 시장에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렌즈 개발 규모는 약 415m파이며 이 중 미국이 차지하는 규모는 약 220m파입니다. 영상의 오른쪽 하단의 차트에서 보듯이 주요 개발 프로젝트명과 생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 렌즈 운반선 운임비 동향입니다. 플렉스 렌즈 보고서에 언급된 하이 베셀 어베일러빌러티 웨이 온 스팟 레이츠는 높은 선박 가용성이 스팟 요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선박이 많이 존재하고 가용할 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어 요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운송시장에서 선박의 공급과 수요의 역학관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경제적 요소입니다. 영상의 왼쪽 상단의 차트를 보면 25년 1월 주별 운용하지 않는 선박의 수가 20척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현물시장 25년 1월 운임비는 3만 달러 이하까지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상의 오른쪽 운임비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운임비는 겨울 난방 수요 증가로 운임비가 15만 달러 피크를 찍고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 평균 운임비의 경우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나 25년은 아주 낮은 수준까지 하락한 것입니다. 현물 시장에서 운용되는 렌즈 운반선의 척수와 고정 계약으로 운용되는 선박의 척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영상의 왼쪽 하단의 차트입니다. 2024년을 보면 현물 시장, 90일 이하 계약,
운용되는 렌즈 운반선 척수는 363척입니다. 1년 이상 3년 이하로 계약하여 운용되는 선박의 척수는 70척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미국의 추가 생산 규모인 220M 물량과 세계 시장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감소함에 따른 선박의 운용 척수 급감은 대규모 선대를 운용하는 선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렌즈 수요가 감소하면 렌즈를 개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렌즈 개발을 지연 또는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렌즈 수요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트럼프 정부는 우방국의 렌즈 수입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후 선박의 운임비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스팀을 이용하여 운용되고 있는 렌즈 운반선의 운임비는 25년 2월 하루 운임비는 $2,500 수준입니다. 2023년과 2024년의 운임비 $45,000, $25,000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노후 선박은 운임비가 급격히 하락하면 선박을 운용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선사는 선박을 폐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연도별 폐선하는 선박의 척수를 보면 2019년과 2022년을 제외하면 연 5척에서 8척 사이에서 폐선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에는 한 척의 선박이 폐선 처리되었습니다. 선박의 성가 및 최신 렌즈 운반선의 장기 용선 계약 시 용선료 동향입니다. 렌즈 운반선의 성가는 24년 2억 6,500만 달러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25년 초에는 2억 5,500만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년 또는 10년 장기 용선 렌즈 운반선 용선료는 하루당 약 10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24년 하반기부터 하락하여 7만 5천 달러에서 8만 달러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렌즈 운반선의 향후 몇 년간 인도되는 척수 및 적용되는 엔진 타입을 보겠습니다. 플렉스의 렌즈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문이나 계약의 양이 많아 향후 단기적인 선박 증가와 같은 외부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여 보면 선박의 장기 용선 계약을 하지 않은 선사들은 선박 인도량 증가 및 운임비 하락이라는 시장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연도별 신규 선박 인도 척수를 보면 25년 93척, 26년 83척, 27년 83척으로 상당한 규모의 렌즈 운반선이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규 렌즈에 탑재되는 엔진 타입별 척수를 보면 저압 엔진 윈지디 XDF는 197척, 만사의 MEGA 96척, MEGI 19척, 나머지 기타입니다. 윈지디사의 XDF 엔진 타입을 선택한 선사가 제일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의 특이사항으로 표기된 것의 의미는 높은 신조선 가격이 투기성 주문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해상 운임비가 치솟기 시작하면 선박의 가격이 높아도 선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선사는 투기성 발주 및 노후 선박 확보에 나서는 것입니다. 선박 인도량 증가 및 운임비 하락이 지속된다면 선박 발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렌즈 프로젝트 개발과 렌즈 운반선 수요 척수를 예측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델핀 플랭크의 생산 규모는 14m입니다. 생산된 렌즈를 유럽과 아시아로 각각 전량 수출할 경우 렌즈 소요 척수를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아시아는 미국에서 일본으로 가정하면 선박의 제원은 17만 4천 큐빅미터급, 속도 16노트 운항할 경우입니다. 운항거리 약 9,400캐리, 16노트 시 왕복 49일 소요, 항해 외 시간 10일 고려할 경우 2개월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연간 운항 횟수를 계산하면 6회 정도입니다. 렌즈 운반선 한 척의 렌즈 양 17만 4천 큐빅미터, 큐빅미터당 0.45톤을 이용하면 총 7만 8,300톤을 한 척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연간 운송량은 7만 8,300톤, 6회 운항으로 계산하면 46만 9,800톤입니다. 델핀 렌즈 연간 생산량 14mp, 1,400만 톤입니다. 이것을 운송할 렌즈시 척수는 약 30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계산은 대략적으로 추정할 때 사용할 수 있으나 정확한 척수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으로 수출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각자 계산을 하여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렌즈 시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부분이 함께 혼재하여 있는 상황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